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왕원의 파트너 홍의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죠. 손절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손절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손절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진 주식을 도중에 팔아서 손실을 끊는 행위죠.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나오는 용어기도 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끊는다. 그죠? 중간에 잘라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손절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손절을 안 하면은 당연히 좀 좋긴 하죠. 손절을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주식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으니 우리가 항상 처음 분석했던 대로 끝까지 그게 가면 괜찮은데 계속 변하잖아요. 그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있었는데 경쟁자가 출현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혼자 독식하던 종목이 기업이 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경쟁자가 출현해서 나눠 먹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종목이 너무 좋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종목의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런 분석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좀 변하면서 다양한 어떤 산업들이 또 생기고 경쟁자가 생기고 자연재해들이 생기고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어떤 변수, 정치적인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실을 또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손절은 주식 투자자에게 운전자와 보험과 같은 것. 예, 보험과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사실상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절대 사고 안 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험비 가입하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 그죠? 아무튼 이제 그 보험과 같은 것이 손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예가 있죠. 손절을 잘해야 주식에서 수익 난다.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손절을 많이 해야 수익이 잘 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손절을 또 잘 해야 될 때는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주식을 잘한다. 이제 그렇게 또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어떤 문구 중에 하나예요. 투자자에게 용기란 자기 자신이 마음먹은 행동을 옮길 때,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석을 해서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될 수 있어, 아니면 이럴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거 아니에요. 대신 내가 이것도 틀렸을 때 나는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손절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 부분이 있어야 사실상 이게 용기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믿고 본인이 얼마만큼 확신에 찬 액션을 취했을 때,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네? 이거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한 방향이랑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할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예요? 사실상 그게 진정한 용기고 자신감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가급적이면 손절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이거를 설득시키고 진짜로 그렇게 움직여오고 제가 이제 어떤 전략대로 진행이 됐을 때 그래도 이제 보다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급적이면 손절을 안 해야 좋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되면 자신감 있게 또 과감히 하는 것도 주식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 좀 재밌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저는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첫 단추, 매수를 잘해야 손절이 쉽다란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내가 이 종목을 살 때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처음 매수할 때 어떤 전략에 의해서 진행됐는가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종목을 올라가는 걸 따라 붙었는지, 아니면은 바닥에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거를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죠? 아니면 시장이 올라갈 때 또 따라 붙었는지, 아니면 시장이 또 빠질 때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식이 수급을 보고 내가 접근하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상 어떤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난 테마주로 봤어. 예를 들면 뭐 정시 테마주로 봐서 대선 관련주로 매수했어. 근데 대선 관련주로 매수했는데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 분석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 그럼 그랬을 때 나는 처음부터 어떤 전략을 갖고 와야 돼요? 당연히 손절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런 전략들은 여러분들 있으셨을 텐데 굉장히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보통 그냥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내려오니까 손절하기 싫으니까 다른 어떤 이름을, 그러니까 다른 명분을 찾는 거지.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명분을 또 나중에 또 찾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진입하는 시점부터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내가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진입을 했지만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 변수가,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뭐 작년에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뭐 리오프닝,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니까 지금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회식 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술자리가 잦아지고 사람들의 만나는 빈도수가 늘어나면 재택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안 좋아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친목도모를 하면서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술자리가 늘어나면 뭐 주류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가다 보면 예를 들면 뭐 항공주, 여행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호텔 사용이나 이런 게 또 많아지면 당연히 뭐 호텔 레저 이런 쪽이 또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던 그런 시기에서 대통령이 그 어떤 그 멘트 하나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흐름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약간 이제 중국의 어떤 심기를 건드렸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변수죠, 변수.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 그러면 그런 변수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상은 잘하고 분석은 잘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대응 전략을 우리가 좀 짜놔야 돼. 항상 이제 그런 대응 전략들이 중요한 건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자발적으로 내가 지금 종목을 이제 매수할 거냐,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이제 어떻게 뭐 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려 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내가 분할 매수를 위해서 이 종목의 어떤 타이밍을 늦춰가는 그런 전략인 건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있어서 갑자기 내가 물리게 된 건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을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퍼센트 설정. 오류가 지금 난데 이거 오타입니다. 손실 퍼센트. 예를 들면 뭐 5%면 난 무조건 자를 거다. 10%면 자를 거다. 요런 전략들. 그럼 이제 과연 뭐가 맞는가에 대한 정답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100%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상 100%가 있어요. 근데 금도요, 순도가 99.9999예요. 100%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봤을 때 100%라는 거는 이제 없다. 그러면 최대한 어느 쪽, 확률적으로 높은 게 과연 뭐냐.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요. 아무튼 이제 저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종목 매수 시 어떤 전략에 의해서 진행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테마주를 매매한 건지 실적 우량주를 보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유형에 따라 조금 볼게요. 근데 요거는 구분을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조금 좋은 게요, 손실을 퍼센테이지로 정해 놓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방법이랑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옛날 방법이랑.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주식하신 지 뭐 5년 이상, 10년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10% 칼같이 자릅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본인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본인 성향. 팔고 났는데 의연하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중요하죠. 근데 팔고 났는데 어떻게 의연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죠? 왜 빈도수가 너무 높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점을 삼아서 여러분들 무조건 방법대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반씩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쉬웠으면 지금 사실 그게 쉬웠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해도 다음번에 더 빠질 게 뻔하니까 어떻게 포지션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 이 자리에 손절했는데 주가가 무조건 더 빠진다. 그런 자리가 무조건 100% 확실히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매수해놓은 걸 손절하고 주식에서 어떻게 주식 옵션을 살 수도 있죠. 뭐 하락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 나는 그런 상품이 있으면 그죠? 워런트를 매매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확실치가 않단 말이지. 예. 저희 이제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요즘에 너무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페이크, 휩소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지금 보진 않아. 그러면은 아까 지금 정리해드린 대로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위치, 그러니까 시장의 위치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장이냐 나쁜 시장이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폭락하는 중이냐 아니면 시장이 오르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시장이 좀 횡보하는 중이냐에 따라서 전략적 조언 받게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빠지는데 내 종목이 손절가를 이탈해. 그러면 이럴 때는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지수가 빠져. 근데 그 주식이 같이 밀려. 근데 이 지수가 밀리는 자리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종목이 빠진다고 난 같이 손절해야 돼? 이건 아니지. 예. 그러면 이거를 종목 손절의 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지수의 방향성 분석부터 여러분들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첫 스타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 스타트. 내가 매수하는 이유 자체가. 그 첫 단추가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해. 그 모든 전략들이 이제 중요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종목을 많이 사지 않아요. 예, 처음부터 종목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제가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1차 매수부터 먼저 해요. 그게 저는 이제 제가 개인 매매할 때 다르고요. 물론 지금 개인 매매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리딩을 하잖아요. 개인 매매를 하는 건 아닌데 5에서 10%를 먼저 매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원하는 그림 나오면 2차 매수를 해요. 그러면 그때가 불타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타기를 할 때가 더 많아요. 어떤 자리에서? 상승장에서. 그래서 1차 먼저 사고 약간 그런 거죠. 씨앗을 뿌려놓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얘가 싹두나고 흐름도 지금 좋아서 잘 크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럴 때 불타기를 하고 물량을 더 싣는 걸로 가요. 그게 지금은 좀 맞아. 왜? 좋다고 처음부터 많이 샀어. 한 30% 40% 사놨는데 얘가 만약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략 짜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전략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왜? 주식시장은 항상 변수가 있는 거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여러분들 폭발했죠.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흔들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이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이슈, 뭐 전쟁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그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뭐 상수도 있지만 변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대응이 주식에서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많이 사놨어. 내가 지금 이건 이 상황에서 되게 좋으니까 많이 사놔. 무조건 좋으니까 일단 많이 사고 보자.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해? 변수 때문에 얘가 폭삭 주저앉았어. 10에서 한 20% 한 번에 그냥 바로 밀려버렸어. 사자마자. 그럼 어떻게 해? 이거는 더 사기도 힘들어. 왜? 더 사면 어떻게 됩니까? 몰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실이 크니까 무조건 지금 잘라내야 되는 게 능사는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1차 매수를 하고 나중에 상황이 제가 원하는 아니면 제가 분석한 대로 가면 그때 오히려 불타기를 하는 편이에요. 예. 이것도 왜 이게 손절이랑 여러분들 무슨 상관이 있냐면 처음에 종목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가 예측하는 흐름대로 가야 손절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퍼센테이지는 왜 아까 설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이 하이브라는 종목이요. 하이브거든요. 하이브라는 주식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좀 봤을 때 전 저점이 깨졌다. 그래서 나는 손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왜 11월 저점이 요 자리고 그 다음에 3월 저점이 요 자리잖아요. 18만 원 3천 원, 18만 3천 원까지 밀렸었어요. 그럼 얘는 전저점이 깨져서 나는 팔았다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뭐 마이너스 뭐 10몇 프로가 돼서 팔았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놓는 게 저는 진짜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위 얘기해서 잡주를 매수하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급 보고 그냥 정치 테마주를 매수해서 실적도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칼 같은 전략이 여러분들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10%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 손절하고 10% 먹자. 내지는 10% 손절 각오하고 20% 30% 노려본다. 이런 것들은 맞아. 그런 게 맞는데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짜는 게 무조건 지금 그걸로만 구성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도 좀 마찬가지가 이런 케이스. 왜? 팔았으면 이 자리가 어떻게 바닥인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맞는 전략을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요거는 아마 이제 리딩 받아보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그거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페이크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바라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양봉 하나가 뻥 떴다. 지금 양봉 하나가 뻥 떴다. 이렇게 양봉 하나가 뻥 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점 라인에서 박스권 유지하면서 양봉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양봉의 저점이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아니면은 박스권이면 그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만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럼 딱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탈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실상 여기서 박스 지지했을 때는 매수해서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 자리 안 깨고 여기서 올려 쳤을 때 요 날 있죠, 요 날. 예. 요 날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깨질 자리 안 깨지고 본연의 어떤 흐름대로 가니까 손절할 일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좀 위험한 게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JNT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점으로 뭘로 잡아야 될 거냐가 굉장히 좀 힘들어. 그럼 무조건 그래도 깨졌다가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원칙을 어설프게 지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매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매수 자리만, 그러니까 매수 자리에서 사야지 실수가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지금 시장도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급락을 하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매도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종목이 손절가를 이탈했다고 무조건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버텨내나요? 라는 게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죠? 그러면 내가 지수를 잘 못 보고 끌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큰 손실이 오는 거고, 큰 손실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물탈 현금도 없다라는 건 애초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른 거보다. 예. 중요한 건. 그러니까 모두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공부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어딜 가나 지금 사회는 여러분들 당연히 인간 세상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도 똑같아요. 예.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해질 수 있는가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게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어떤 부분도 첫 걸음부터 시작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도박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죠. 우리 도박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타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타짜는 남들보다 어떻게 돈 많이 버는 사람 뭘로 해서? 도박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비율은 적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해서 뭐 경마장에 간다든가 강원랜드를 갔을 때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처음에 그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컨트롤하면서 대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지수가 내가 봤을 때 한 번 더 뺄 것 같아. 근데 종목은 지금 팔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한 번 더 살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쉽지 않나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니까.
보여드리니까. 그럼 적어도 남들 개인 투매 나올 때는 팔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분석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뭐 신용이라든지 투매 증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지만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종목이 같이 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같이 팔면 안 된다. 예.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이 밀릴 때는 오히려 그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수 빠질 때 종목이 적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매수의 기회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어떤 지지선이 깨진다고 무턱대고 손절하실 게 아니라 종목 지수 분석을 조금 더 먼저 하자라는 거지. 예. 그리고 저는 뭐 마이너스 10%냐 15%냐 이렇게 돼서 손절을 무조건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비중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을 할 때 두 가지 같이 해요. 얘는 단타도 좋고 장투도 좋은 종목이다 라고 선정이 되면 일단은 단타도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사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매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스권 바닥이다 뭐 이럴 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죠. 왜냐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한미반도체도 제가 여기서 지금 중간에 따라 붙었어요. 상한가를 이 부분에서 먹었지.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갈 때 여기서 따라 붙어서 상한가 먹었어. 예. 근데 중요한 건 상한가를 먹어서 좋긴 한데 따라 들어갈 때 처음 전략은 뭐였냐면 당연히 여기 손절 마지노선 잡고 가겠다라는 거였어요. 예. 왜냐면 이 박스권에 대한 어떤 자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손절과 다른 문제잖아요. 그지? 응. 결국에는 손절가까지 안 내려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어디? 저항을 뚫으니까 이 저항이 뭘로 바뀌어요? 지지선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지지선 이탈할 때 그때는 매도를 해야죠.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5에서 10%, 5에서 15% 아니면 뭐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비중이 작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1차 매수가. 근데 이거는 내가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 하지만 이제 그런 전략들로 가는 게 지금 저는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수를 할 때 애초에 손절을 하더라도 크게 대응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뭐 장단점, 그러니까 장단점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처음에 매수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 안 나왔을 때 더 빠졌을 때는 어떤 자리에서 지지하는지 일단 체크해요. 그러면 10% 샀는데 마이너스 한 10% 20%까지 간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거기서 지지받았어. 그러면 그때 매수해서 오히려 물타기에서 비중을 좀 더 키우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더 흘러내리면 밀어넣어서 당연히 손절을 하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편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지저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당연히 지지선이 깨졌을 때는 매도하거나 아니면 지지선이 깨진다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저점이 깨졌잖아요, 이렇게. 예. 이탈이 됐어. 다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전저점이 깨졌으니까 무조건 매도해야겠네요 라고 했다라면 오히려 밑에서 털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지. 예. 그래서 무조건적인 퍼센테이지에 대한 어떤 전략은 절대 아니고 처음 진입할 때부터 그런 것들은 좀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보시면은 JNTC 있죠. JNTC. 요거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예요? 이 양봉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건 손절가가 사실 깨진 케이스죠. 예. 깨진 케이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려치고 횡보했을 때는 좋았었는데 다시 이탈했다가 다시 올려쳤을 때 따라 붙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단타 매매를 많이 배우시다 보면은 힘의 논리라는 게 있어. 약하면은 더 빠지는 거고 강하면 다시 올라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선은 그래서 순간 이탈될 수도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바라볼 때는 그런 것들이죠. 내가 처음에 샀는데 안 좋게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더 빠지는데 그러면은 전체 매도했다가 다시 상황이 좋아질 때 올라타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처음부터 매수할 때 오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으면 웬만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탈이 없어야 돼. 그럼 당연히 기준점은 뭘로 잡아야 되냐면 지지 라인으로 잡는 게 맞죠.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잡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게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크게 보시면은 전저점이 깨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사실. 근데 전저점이 여기고 여긴데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전체 장기 추세 이탈에서는 이 자리니까 이 자리가 이탈이 안 됐다고 내가 만약에 손절가를 여기서 1차적으로 이탈했는데도 끌고 내려오면 손실률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손절이 그래요. 모든 게 그렇다고. 그래서 처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고점 자리에 매수한다라고 느껴진다면 아니면 내가 사는 자리가 당연히 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면 매수를 할 때부터 적게 들어가는 거라고. 적게 들어갔다가 위로 흐름이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때 더 사자. 왜? 박스권이 여러분들 뚫리면 요즘 시장에서는 그렇게 잘 먹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시장뿐만 아니라 원래 시장에서는 그래요. 원래 전체적인 시장, 과거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그래서 가는 말이 더 간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은 어떻게 뭐 지하실이 더 있구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 첫 스타트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종목이 주가의 위치 추격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빠진 자리인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는 자리인지 우리가 이제 뭐 퍼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급이 지금 좋은 자리인지 그러면 추격한다라는 건 올라가는 종목을 수급이 좋으니까 따라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때요? 당연히 내가 비싸게 사니까 여기서 비싸게 사는 자리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첫 스타트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탈하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지선 깨지면 매도예요. 그럼 그 지지선 설정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거래량이 저점 이탈했을 때나 아니면은 봉 자리가 깨졌을 때 매도. 아니면 박스권이면은 박스권 하단 자리. 이제 그렇게 설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손절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거를 지켰는데 맞아. 잘 안 팔았어. 버티기 잘했어라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하기 잘했어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맞았는지 나중에 알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서 처음 스타트가 그래 중요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근데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차트만으로 위주로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왜? 종목의 성향이나 색깔이 계속 바뀌니까. 예. 근데 내가 이 종목이 이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오히려 빠지면은 더 사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HPSP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하면은 요때 지금 보시면 어때요? 3월 27일 날 엄청나게 흔들어져 있겠어. 6%가 빠졌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소송 문제도 있고 하니까 판결은 여러분들 8월에 나오는데 소송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흔들릴 때 변동성이 증가가 되면 사람들이 겁낸다고. 왜? 야, 이거 소송 문제 혹시 퍼져갖고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저점이 이탈되면은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매도해요. 근데 그 매도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전저점이 깨졌다고 매도하다 보면 요즘에는 깨질 종목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왜? 시장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걸 세력들이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비중 설정이나 매수할 때 여러분들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그래서 퍼센테이지나 전저점으로 손절가를 잡진 않아요. 예. 그러면 시장이 강할 때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추는지, 시장이 강한데 박스권인데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상승세를 같이 하는 흐름이어야 저는 보유를 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약한 건 일단 좀 잘라내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대신 시장이 빠지는데 종목이 밀려. 그건 당연하죠. 왜? 당연히 지수가 밀린다라는 건 전체 종목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쵸? 예.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요렇게 오히려 흔들리면서 역으로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를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은 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 그러니까 시장의 위치,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급락장인지 급등장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악재가 나왔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것들 있죠.
비자발적으로 오래된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손절하기 힘든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결심은 좀 필요해요. 근데 그때는 손절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 본인의 종목 분석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처음부터 당연히 저도 테마주 매매할 때 있지. 테마주 매매할 때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것들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냐. 그 관점들. 근데 기본적으로 지지 라인이 깨진다, 안 깨진다. 요거를 당연히 보시는 게 좀 중요한 건데, 내가 처음부터 들어갈 때 목표치,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종목이니 아니면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 뒤바뀌기 때문에 그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은 맞다.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려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건 지지 라인 깨지면 손절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석했는데 잘 못 갈 것 같으면 손절입니다. 교목 교체하세요 여기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사실 이게 교육이 되게 힘들어. 그래서 교육이 되게 이제 힘든 부분들도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전저 깨지면 매도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요즘에는 이용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용을 많이 당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무조건 강추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들어갈 때 전략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테마주로 가냐 아니면 산업 성장으로 가냐 그냥 지수 관련주니까 지수 올라가면 같이 갈 거냐 그런 어떤 분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 포인트들. 그 포인트들을 처음에 그러면 나는 얘는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아. 그러면 단기도 좋아서 단기적인 매수를 했는데 중장기로 턴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빠졌을 때 매수를 더 했어. 애초에 그런 전략이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 비중 조절을 할 거 아닙니까? 장투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말해서 내가 한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처음 사가지고 이걸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기 힘들어요. 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몰빵해갖고 지금까지 아니면 비중 뭐 30% 50% 박아놓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현재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도대체 30% 50% 몰빵해갖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 과연 만원 2만원짜리 사가지고 있긴 있을 수도 있죠. 비율적으로 적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라고 어떤 정보나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증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뭐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지? 나이고기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 좋고.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예측 못해요. 예측했으면 처음부터 많이 사서 처음부터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들도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확률 높은 쪽으로 접근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래서 물론 불가능한 게 아예 현실화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 높은 쪽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뭐 할 수 있다.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교육을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손절 노하우라는 건 손절을 할 가능성을 줄이면 돼요. 그죠? 줄였는데도 거기서 틀렸어. 그러면 그때 미련 없이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결국에는 뭐냐? 지지선 아니면 시장이 좋고 나쁘고 그거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가 있고 없고 그런 것들에 따라 좀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5%가 기계적으로 10%가 기계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자리가 깨지고 매도한다라는 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장에서는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시장에서는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의 이동이 워낙 빠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보의 이동 속도가 빠른 것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일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냥 10% 손절 라인 내가 잡고 매매했는데 그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팔아. 근데 그게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은 좋지만 그 자리에 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멘탈이 의연할 수 있다라면 괜찮아. 그 방법대로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했을 때도 내가 수익이 발생하거나 어떻게 계좌 관리 잘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저는 이 방법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따라가는 매매라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저는 접근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손절 몇 %로 보진 않고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하죠. 지지 라인으로.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따라 붙는 건 맞는데 조정이 좀 길었냐 조정이 좀 짧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때는
확실한 건 지지선 깨지면 매도는 맞지만 이 종목이 가격이 싸다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조금 약한 구간이다 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손절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요. 대신 잡주고 혹시 내가 모를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일단 좀 자르고 보는 거죠. 다는 안 팔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몇 번 더 계속적으로 교육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요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 그래서 손절 노하우는 최대한 매수를 잘해야 손절이 쉽다 보다 매수 급소해서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선 깨지면은 매도지만 그것도 시장 상황 보면서 판단하자.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구분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좀 많이 하셨고요. 고생들 좀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